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주요 인물들이 이 외교안보 그리고 정치 문제에 관해서 발언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리겠는데, 우선 조금 전에요, 윤 대통령이 이제 지금 파리에 있는데 전자 결제를 통해서 합참의장 김명식 해군 중장을 이 합참의장에 임명 제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이 취임식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신원식 장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합참의장이 대북 경고문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강한 경고문인데요. 이제 이 경고를 갖다가 실질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행을 하느냐, 이 과제만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강경 기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말이 집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김정은이한테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요, 지금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시도 끝에 했고, 우리는 이제 이어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해상 능력,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정찰 위성 능력은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자, 북한 거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거라면은 우리는 대학원 거다. 이렇게까지 이 현격 간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찰 위성이 지금 궤도를 쭉쭉 돌면서 이 수집한 정보가 이런 것이다 라고 공개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들 중에서 제일 뜨거운 것이 이제 한동훈 장관은 뭐 출마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고, 사실상 원희룡 장관도 이제 출마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다만 아직은 장관직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의 지지랄까요? 인기 이런 것이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한 장관의 팬덤이 훨씬 더 두터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이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자, 어제 오늘 이어서요, 원희룡 장관이 중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뇨한 혁신위원장하고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과연 대항마로는 누가 적당하냐,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하는 이 논의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의 대항마, 지금 이 동향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민주당에서는요, 추미애하고 이성윤이, 그러니까 이제 이 한동훈 장관과 직접적으로 사법적으로 싸운 이 당사자들이 대항마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또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박범계 장관과 한동훈 장관의 이 지방 방문 일정이 또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압도적으로 이 박범계 장관의 지방 출장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에는요,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별도의 자료 화면이 사실상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 분석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윤 대통령이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에게 지금 임명장을 오늘 제가 했고요. 오늘 오후 3시, 그러니까 조금 전이 되겠습니다. 3시에 신원식 장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참의장이 그 행사에 참여해서 이 취임식 훈시에서 밝힌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신원식 장관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침이랄까? 이거는 이제 즉강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각, 그 다음에 강력히, 그리고 끝까지 대응 응징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해서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각 끝 원칙대로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이 만약에 평화를 해칠 경우 그러한 망동은 파멸의 전주국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아주 이 워딩도 셉니다. 그래서 먼저 적을 압도하는 군사 대리세트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은 군사 합의가 아니다. 강한 힘이다. 그리고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응징이 억제이고 응징이 곧 평화다. 그래서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되고, 한국형 삼축 체계를 발전시켜서 우리 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곧 발사될 우리 군 최초의 군사정찰 위성을 기반으로 해서 감시 정찰 능력 구축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다. 그리고요,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를
작전적 수준에서 구체하고 북핵 미사일 대응의 컨트롤 타워가 될 전략사령부 창설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도요. 오늘 취임식에서 그야말로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호랑이 같은 힘과 위용을 갖춰 나갈 것이고 이를 통해서 적에게는 공포를 주고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대북 군사 주도권을 강화해서 적 도발 시에는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군의 존재 목적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런 존재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힘을 비대야 한다. 자, 여기서 적의 선의에 기댄 게 누구죠? 바로 문재인 정권이죠. 예. 그래서 이 호랑이 같은 힘과 위용을 갖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합참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든 장병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정말을 바라보며 전투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큰 운동장과 보호막이 돼주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합참의장과 그리고 국방장관의 오늘 기본 자세는 강력한 응징의 힘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요, 대선 때부터 강조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의지 아니면 대화를 갖고 하는 평화는 깨진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력한 힘의 우위를 통한 대북 군사적인 우위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이 응징한다. 이 뭐 비례의 원칙이나 마찬가지겠죠. 이것을 기조로 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이 공약사항이 되겠죠. 결국은 이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즉강 끝이라고 하는 이 신원식 브랜드를 가지고 응징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밝힌 점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강력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적을 제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근년에 들어와서는요. 이게 레이건 대통령의 이 국방 정책의 기본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소련을 압박하겠다, 견제하겠다, 봉쇄하겠다. 이게 이제 레이건 군사 전략의 기본이었는데 우리 윤 대통령의 전략도 사실상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래서 레이건의 이렇게 강력한 군사적인 우위 경제 여기에 이제 소련 경제가 파탄이 되니까 소련이 따라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군비 경쟁만 계속 하다 보니까 아니 소련이 말이죠. 소연방 제국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핵무기를 가졌잖아요. 핵무기 경쟁을 미국과 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왜? 경제력이 있어야 핵무기 경쟁을 뒷받침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인민이 소련 이 국민들이 못 먹고 사는데 그래서 이게 해체된 것이고 그 여파로 스피일오버 효과라고 하잖아요. 나비 효과. 그게 결국은 동구제국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요. 소련 붕괴 모델을 북한이 따라가도록 우리가 군사적인 압박, 군사적인 힘의 우위를 끝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야말로 영원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북한의 핵의 완전 무결한 이 해체 여기에 가장 이 좋은 시도적 수단이 아니냐 전략과 정책이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요. 오늘 신원식 장관하고 그 다음에 김명수 합참의장의 발언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요. 지금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은요. 지금 북한의 정찰 의상인 만리경 1호 지금 제대로 지금 궤도를 들어가가지고 지금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요. 지금 김정은이가 연이어서 2번씩이나 이 관제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25일 날 촬영했다라고 북한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이런 중요 표적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왔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정박해 있는 미 핵항공모함 칼빈슨호도 촬영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자, 그리고요, 미국 하와이 상공을 통과하면서 진주만의 해군기지 그리고 호놀룰루의 히캄 공군기지도 촬영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찍은 것이고 어제 찍었다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 목포와 군산, 평택, 오산, 서울을 촬영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목포에는 뭐가 있느냐? 해군 삼함대가 있고요. 그리고 군산에는 한국의 공군과 주한미 공군 기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택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 미군 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에는요. 공군 작전사하고 미 공군 기지와 같은 중요 군사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는요. 자기 고유의 군사 정찰 의상을 통해서 주요 한미 군사 기지를 차질 없이 전부 다 찍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찰 위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요거를 강조하고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한 것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독자적인 군사 정찰 위성은 없지만 동맹이라는 게 뭐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찰 위성 이거 그리고 정찰 능력 이거가 곧 한국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동맹체제의 근본적인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우리도 곧 독자적 군사 정찰 위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군 이 정찰 자산 플러스 알파 우리 독자적인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 세계 최첨단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그야말로 원시적인 수준의 정찰 능력 가지고 지금 자랑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찰 부분이든 공격력이든 방어용이든 간에 군비 경쟁을 극대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만이 핵 미사일이 말하자면 이 무용 이 효율 핵 미사일 요걸 가지고 결국은 핵 미사일 때문에 북한 체제가 살 수 있다. 요래서 이거를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핵 미사일 때문에 무너진다. 요거를 줘야 돼요. 압박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을 제외한 핵은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강을 이 대응 전략을 응징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이외의 재래식 진화 분야에서는 우리가 우리 고유의 군사력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늘리고 당연히 이게 이제 한미 운영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을 보강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비 경쟁에서 이 북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어붙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상당 기간 우리 군사비 국방 예산이 되겠죠. 대대적으로 늘리는 작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광주 여론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여론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보도는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의 뭐라 그럴까요? 지지도 과거 민주당 당 대표라든가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도가 광주 예전만치 못하다. 이게 이제 일반적 여론조사의 추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이 TV조선의 르포 보도를 보면은요. 광주에서는 생각보다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견고하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신당이 뚫고 들어갈 정치적인 공간이 없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광주 이 분위기를 보면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2016년도 안철수 국민의당이 싹 석권해버렸잖아요. 지역구 8곳을 모두 차지하는 이변이 벌어진 바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에 대한 이 당 대표로서의 이 업무 수행 능력 이거를 잘하고 있느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주 호남 지역에서의 지금 이 지지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정당 지지도는 지금 광주에서 얼마가 나오느냐? 한 민주당의 경우에 5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개인 지지도가 무려 10%나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비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정치권에서 보면은 이제 조국 신당이 나올 경우에 조국 신당이 이제 광주 호남 쪽에서 좀 표를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전망들이 있지만은 이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크고 방탄으로만 해서 당 이미지를 갖다가 완전히 싹 까먹고 있는데 호남에서 이렇게 높느냐 오히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뭡니까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수사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재명 브랜드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재명 하나를 못 잡아넣느냐? 이게 이제 우리 우파들의 이제 불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태까지 이재명을 잡아놓지 못하는 걸 보면 수사가 지나치게 과한 것 아니냐? 압박 수사, 탄압 수사 이거죠. 그런 탄압 수사 프레임에 지금 광주가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개인에 대한 지지세도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 신당 같은 것이 딱 여기에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지금 호남 지역에서의 조국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13.5%밖에 되지 않아서 이거는요, 서울과 충청권보다도 훨씬 더 낮다는 것입니다. 낮아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불거진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요, 세대 구분 없이 이건 잘못됐다. 이것이 이제 호남의 일반적 여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광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 여론은 이재명에 대해서 비교적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이것이 이제 내년 총선 전략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재명의 방탄, 이 사퇴 압박 그리고 비명계들의 탈당 압박 이런 거와 다 맞물려서 비교적 야권의 정치적인 즉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이 타격 효과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미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 사법 리스크 이거 과하다 수사가 지금 이런 여론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지지 여론이 호남에서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증교사 혐의, 지금 현재 진도가 이 빠르게 총선 전에 지금 나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증교사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동연 이 좌파 성격으로 볼 때는 김동연 재판장이 그렇게 빠르게 이 속도를 낼 것 같지가 않아요. 결정적 이유는 바로 뭐냐? 김동연이가요, 이 분리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했느냐? 선고는 다른 대장동 사건, 왜냐하면 김동연 판사가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전부 성남FC 사건, 큰 사건 다 도리하고 있어요. 도맡고 있어요. 그리고 위중교사도 분리재판을 하지만 재판장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요거를 다른 대장동 사건하고 합쳐서 선고를 하게 될지 아니면은 먼저 재판이 끝난 대로 먼저 할지 그거는 그때 가봐서 하겠다. 이거는요. 이 민주당판, 이재명판 사고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이 위증교사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총선 전 선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안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당에서야 뭐 선수들이 있으니까 저보다 다 판단하겠지만은 총선 전 선고가 안 될 가능성을 시나리오로 제일 우선적인 시나리오로 놓고 대응 총선 전략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호남에서의 이러한 지지율은 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 원희룡 이 장관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대항마 이 두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자, 중앙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대항마는 추미애하고 이성윤이 아니냐. 자, 이러한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 내 또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대항마라는 것은 이제 싸움닭이 돼야 되잖아요. 이미 현직에 있을 때 추미애하고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 할 때, 추미애가 법무장관 할 때 한동훈 장관하고 각을 세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적군 대 아군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추미애가 이성윤이가 이 마땅한 대항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 정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이성윤이는요.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말이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어요. 이 출연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기가 이제 수사 잘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예, 그래서 후임 검사장이 나름대로 수사를 잘 할 수 있었다. 이런 취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수사해야 할 것에만 집중하자고 생각하면서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도 분석했기 때문에 후임 검사장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나름대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할 것 같은데 저를 특검으로 지명해 주는 그런 기적이 생긴다면 소명으로 알고 피하지 않겠다.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제 출마 얘기는 일치하네요. 특검 얘기를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탄핵 이거 찬성한다.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그 의견 중에 하나로 이유 중에 하나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70%가 넘는다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성윤이는 그래서 중앙일보 통화에서요.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고 징계도 많아서 경황이 없다. 아직 총선 생각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밝혔지만은요. 지난 18일 날 꽃은 무죄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판하는 사람들이 전부 책 써갖고 출판 기념회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면 이 출마가 분명하다. 그리고 추사가 유배됐던 제주 해안에서 여리한 수산화가 눈보라에 맞서 결국 고와한 꽃을 피워냈듯이 들푸른 발필수록 또다시 일어나고 제 몸이 꺾여도 귀엽고 꽃을 피워낸다.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 얘기는 투쟁력 가진 지금 이성윤이가 정치판에 뛰어들겠다. 이러한 이 은유적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성윤이가 만약에 출마를 할 경우에는요, 이 전주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전주고등학교 서울법대 출신인데, 전주을 출마, 그러니까 이상직 자리에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여기는 지금요,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종북 좌파, 이석기 당, 이 사람이 가 있는,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데, 이거 민주당에서 당시에 말이죠, 이 후보를 내지 않는 바람에 거저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되면 이거 당연히 낙선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추미애가 광진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2022일 날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소설책 장아리를 펴냈고 30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도 나오겠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출마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추미애도 말이죠, 지금 출마는 확실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추미애가요, 검찰개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시대의 어둠을 비로소 환하게 밝히고 그토록 바라는 민주주의 미래가 통쾌하게 열리며 완성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20일 날 시국법회도 국회에서 열렸던 시국법회도 참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팔짱 끼고 뒷걸음질 쳤으니 지금 이 정권이 탄생한 것이다. 민주당이 잘못입니까? 추미애가 유공자 1번이잖아요. 참 웃기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추미애와 이성윤의 출마는 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도권 민주당의 의원들은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 태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등판하는 순간 역풍이 불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내놓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민주당 총선 실무 담당하는 민주당 관계자도 검찰과의 전쟁을 핵심 어젠다로 내세우면 국민들은 역시 또 민생은 뒷전이네 하고 비판적 이 여론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본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인용한 위원장 그리고 이 원희룡 장관의 이런 출마와 관련된 이 발언 상당히 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별도 방송을 통해서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